자, 한동안 좀 조용했는데 중국 관련된 이슈,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느냐, 언제쯤 하느냐, 이것도 관심일 거고 그와 연관된 시장 영향력도 궁금하실 텐데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관계들 점검해 봅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네. 얼마 전에 또 중국의 방산과 기술 기업 55곳에 대해서 투자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더 늘어났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뭐 대중 강경 메시지의 일환일까요? 그 이제 기존에 블랙리스트가 있었는데 추가돼서 이제 뭐 59곳 그래 하는데 사실 이번 28개 정도가 포함이 됐는데 기존의 기업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31개, 그다음에 이번에 28개가 59개인데 사실 기존에 아까 우리가 화웨이라든가 뭐 하이크비전, 그죠? 뭐 감시 우리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카메라, 감시용 카메라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업만 보면 11개 합쳐서 이제 59개인데 네. 거기 보면 이제 뭐 여러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수 있는 군수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뭐 항공공업이라든지 뭐 전자 측정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번에 추가됐고요. 8월 2일부터 이제 시행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핵심 내용은 이제 이 59개에 해당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지금 가지고 한 1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1년 내에 처분을 좀 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걸 이제 관련하는 부서가 그 전에는 트럼프 때는 이제 대부분 국방부 쪽의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재무부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재무부에서 추가적으로 관련된 것을 계속 업데이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바로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를 했죠. 글로벌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거다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방향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트럼프에 이어서 지금 바이든에서는 좀 더 좀 섬세하게 좀 들어가고 있는데 네. 지난 6월 이제 5일이죠. 이제 한국 시간 6월 5일인데 지금 2월 24일 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4대 품목에 대해서 100일간의 조사를 해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게 CBB희라고 하는데 네. 그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히토류 그게 이제 끝났어요.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또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의 파급은 우리가 앞으로 더 방송을 통해서 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중요한 물자들에 대해서 공급망을 점검해 보라고 네, 네. 지시가 행정명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마무리되는 단계 이렇게 보는군요. 네, 100일이 지났죠 이제. 100일. 네. 미국 의회가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는 내용으로 280조 원 규모의 중국 견제 법안 이걸 내놨습니까? 이건 네. 어떤 내용인가요? 중국 견제에 대한 그냥 종합 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한 2,500억 달러니까 280조 정도 되는데요. 네. 거의 뭐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투입되는 건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 이제 의회 외교위원회라든지 상무위원회라든지 그러니까 8개 관련 위원회가 작업한 모든 법안들을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법안이 되겠죠. 그냥 총괄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 2,500달러 중에서 한 1,900달러 정도가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기술 강화 쪽에 투입이 되고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한 540억 달러가 이제 어디 들어가냐면 반도체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칩, 통신 장비 이런 데 들어간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동맹국들하고 기술 협력 강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말을 하지만 이 내용에 많은 지금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국제기구 연대하겠다.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확연하게 이번에 이제 금액까지 나오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대북 제재도 대중국과 연계를 해서 한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뭐 법안 통과는 뭐 지금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초당적으로 지금 다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 뭐 6월 말 정도로 이번 달 말이라고 하는데 약간은 딜레이 된다 했을 때 네. 어쨌든 뭐 7월 초에는 되지 않겠나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계속 미국 청문회에서 계속 지금 대중국 견제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 내년 끝까지 보이콧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상황이 점점점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첨예한 대립 같은 느낌인데 뭐 결국에는 280조 원 규모의 중국 견제 법안은 자국 내 기업들을 키우는 그쪽이겠네요. 자국 기업이면 별로 우리가 그 의미 파급이 별로 크지 않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금 우리 한미 정상회담 맞다시피 우리 기업들이 같은 것처럼 한국 기업, 일본 기업, 타이완 기업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배터리의 부분에서는 이 네 개 나라가 다 이렇게 모여 있죠. 네. 한국, 일본, 타이완, 중국. 그러니까 중국을 빼고 이 세 개 나라를 다 아우르게 묶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묶인다는 것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방향성이 좀 설정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미국이 그리는 꿈,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하나의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의 이런 미래 3단 산업으로 이렇게 그 허브를 만들겠다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어떤 파급 효과.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좀 다 좀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그 결과에 좀 어느 정도까지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어느 정도는 다 윤곽에 나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서로 간에 거대한 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뭐 단절이나 단교나 뭐 이런 그런 극단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말씀하시는데 요즘 뭐 너튜브에 보시면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안미 경중 예전에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안 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인데 네. 아예 지금 안미 경미 아예 중국을 이제 끊어야 된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걸 하루아침에 된다고 보시는 거 없고 아무리 정부였지만 기업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 보고 희생을 강요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업의 이윤에 맞춰서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전반적인 국익이라는 게 앞서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렇게 간다고 해도 또 이게 우리가 변수가 뭐냐면 물론 이렇게 가지만 또 네. 4년 후 미 대통령이 또 어떻게 되냐 또 어떻게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교류하는 것들을 또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류어 부총리하고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하고 이 소통의 채널을 다시 열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게 이제 류 부총리하고 이제 캐서린 타이 그 USTR 대표하고 통화하고 6일만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좀 이 결을 달리하죠. 이 USTR 대표랑 만난 것은 결국 미중 우리 1단계 지난 작년 1월이죠. 했던 부분에서 잘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검증하는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뭐 올 4월 기준으로서 그 약속한 2천억 불 2년 안에 사주는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만 60%밖에 안 했다. 빨리 해라라고 하는 거고 중국은 아니다. 한 73%까지는 했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재무장관, 엘레 재무장의 통화는 좀 더 폭넓게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거시적인 정책에서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대회 나올 때 지금 중국 매체를 보면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협력 부분들 중요하다. 미중 관계 경쟁과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자료를 좀 보면 매우 조용합니다. 네. 미 재무부 성명을 보면요. 그냥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계획에 대해서 강조했다. 강력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위안화 강세, 그다음에 환율 시스템 조작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간략하게 통화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위안화 지금 강세에 대한 이슈가 지금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더 크게 봐야 된다. 이 재무장관이 봤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 기업을 지금 때리는 블랙리스트도 이제는 국방부가 아니라 재무부 쪽으로 지금 이전되고 있다는 것도요. 그것도 우리 하나 이슈로서 좀 같이 보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공격일 수 있지 않을까. 표면적으로는 뭐 투자를 금지하는 것들을 행정명령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돈이라는 게 뭐 꼬리표가 달려 있어 보이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회적으로 돌리면은 그리고 또 일반 상업은행들까지의 규제는 좀 디테일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꾸 자본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위안화를 사니까 위안화 표시에 뭘 사든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런 조치로 외화 지준율을 지난번에 인상을 했어요. 네. 이건 또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이게 정말 이게 오랜만 좀 긴 시간 동안 지난
그 중국이 지준율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14년 만에 이렇게 좀 올린 것 같은데 지난 2005년부터 있는 제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총 3차례 했는데 그 전에는 한 1%밖에 안 했는데 2% 포인트를 인상했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5%에서 7%로 2% 그렇죠. 포인트 올렸죠. 2%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핵심은 위안화 이렇게 올라가는 그 위안화 강세를 지켜보지 않겠다는 의도, 시장에 보낸 시그널인데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급격한 환율 변동이 중국 자체적인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팽배하게 있다. 그 말의 네. 의미는 결국 이 중국 내에 있는 수초, 중소수출 기업들이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급격한 절상이 실물 경제에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적정하게 정부가 나서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시그널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이 이제 지금 긴축을 좀 이제 대비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양방향적인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고려한 좀 포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계속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속에서 계속 미국도 이제 동조화되는 부분에서 긴축 가능성을 이제 대비를 하는 측면에서 좀 미리 좀 하는 포석의 의미 두 번째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중 갈등의 불씨가 분명히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리오 부총리와 그 앨런 미 재무장관 회담도 이런 부분에서의 언급 가능성.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중국 정부가 이런 이제 그 지준율 인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의 고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절하가 돼도 이제 관세 압박이 강해질 거고 절상이 되면 수출 경쟁이 또 약화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결국 위안화가 강세되면 달러 표시화된 이 수입품 가격이 이제 하락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자재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돈이 워낙 지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동산, 증시 네. 특히 이제 부동산도 계속 이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돈이 유동성이 자꾸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은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떡하죠 이거? 끝에 결론을 한 20초 이내로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 협력 경쟁 대결 미중 관계 자꾸 대결만 보시는데 오늘 제목 타이틀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분명 협력 경쟁 대결 구도가 미중 관계에 있다.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 자꾸 우리 국내 내에서 자중질환하면 안 됩니다. 미국 선택해야 돼, 중국 선택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양국이 다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동맹과 전략적 협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미중이 펼치는 만약에 대립이라면 협력, 경쟁, 대결이라고 했잖아요. 대결의 구도 속에서는 그냥 그 사안별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오겠네. 저는 뭐 전 방송을 했으면 올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 7월 행사 끝나고 하면 올해가 29주년이 되거든요. 네. 저는 하반기 코로나가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다라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가 오늘 수고를 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